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동안 있었던 우리의 중고차 매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갤러리아 명품관도 있지만 일반 백화점 식품관도 있고 동네 마트도 있고 재래시장도 있잖아요. 그 각각의 역할이 조금씩은 다르고 실제의 소비자층이 좀 다릅니다.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면 조금 더 서비스가 투명할 것 같고 그 보증의 범위도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영세한 중고차 업자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수준의 보상의 어떤 캐페가 좀 있을 것 같죠. 그런 점을 생각하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나쁠 이유가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결국 어떤 보증이 많다는 얘기는 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고 결국 차량 가격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체계화된 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어떤 전 시장의 인프라가 더 좋고 보증에 대한 워런티가 더 좋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원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내가 보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높이면 보험가가 비싸지고 보험에 대한 커버리지를 줄이면 보험가가 줄어들잖아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보험 커버리지를 높이지는 않죠. 왜? 보험료가 비싸면 또 안 되니까. 결국 대기업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해도 보다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결국 원가가 비싸질 거고 차량 판매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수년 전서부터 운영을 했지만 제가 이제 K카나 N카 직영 매물을 보통 소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N카 매물을 소개를 했었죠. 혹은 인증 매물들도 있는데 제가 주로 그런 것들보다는 단순 N카 매물을 일반적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결국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 하에 들어올수록 보다 더 리스크가 감소될수록 가격은 더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보다는 마트가 더 비싸고 마트보다는 백화점이 더 비싼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잘 고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안목이 있는 입장에서는 백화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게 좀 아깝고 그냥 재래시장 가서 내가 잘 골라서 사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중고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는 게 중요하고, 때려 박지 않은 차를 골라내는 거는 제 영상을 늘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면 그 이외의 다른 리스크들은 어차피 어떤 기업 수준에서 보증해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보증은 필요 없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면 되고 나머지의 문제는 내가 고쳐도 되고 그냥 안 고치고 타도 그만인 경우들도 많고, 실제로 그런 문제는 어떤 대기업 수준에서 스크린이 될 만한 것도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래서 굳이 더 비싸게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사느니 나는 이미 갖추어져 있는 나쁘지 않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더 보증이 많은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서 더 비싼 돈을 내고 구입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별로 되진 않습니다. 실제로 이 엔카에서도 엔카 보증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엔카 보증 3개월, 6개월, 1년 이런 것들이 있던데 저는 사실 그런 걸 별로 추천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워런티라는 개념은 답은 없죠. 보험은 답이 없잖아요. 내가 이 워런티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는 되게 본전을 뽑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워런티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비를 요구하고 그걸 받아내는 것도 저는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결국 때려 박지 않은 차를 사고 필요한 정비는 내가 알아서 내 돈 써서 하겠다는 주의인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대기업의 그런 시스템이 들어오는 건 사실 제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차를 살 일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제 영상을 늘 봐오신 분들은 사실 가격이 한 50에서 100 정도, 100에서 150 정도 싸다면 그냥 일반적인 엔카 시스템 안에서 차량을 결국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구매하는 소비자의 층은 조금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마트에 가는 사람이 있고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직접적인 경쟁이 될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고, 다만 약간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프리미엄 중고차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좀 상한선이 결정되고, 우리가 중고차를 사려고 할 때
내가 이 정도 키로수에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차를 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물이 가격이 차이가 없으면 내가 여기서 살 이유가 없게 되겠죠. 소비자는 엔카에서 사지 않고 직영 매물을 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래서 어떤 그 가격에 약간 상한선이 좀 결정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엔카 직영 있던 시절에 엔카 직영에다 차를 팔려고 한번 알아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웬만하면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거기서 이제 매입가를 불러주는데 매입가가 너무 터무니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현대자동차 직영 시스템이 들어온다면 그런 데는 결국 원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매입가도 후려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입가를 비싸게 살 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엔카 같은 개인 업자들도 틈새 시장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서로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테크노마트를 저는 많이 갔거든요. 저는 이제 성내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한정거장만 가면 강변역이 있었고 테크노마트를 막 처음에 짓던 시절에는 테크노마트에 사람이 정말 많았죠. 주말에는 바글바글 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지금은 테크노마트가 다 망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사실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테크노마트에서 가서 사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당일날 물건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시장이 살아있을 텐데 가격이 뭐 훨씬 비싸게 덤탱이나 쓰고 욕이나 먹지 않으면 다행이고 되게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 시장에. 근데 제가 이제 엔카에 좀 약간 몇 가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뭐냐면 엔카는 다른 중고차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게 뭐죠? 그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이 엔카 아이디를 만들고 이 아이디로 물건을 판매하던 그 누적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엔카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이 판매자 정보 기능이에요. 판매자 정보 기능. 그래서 이 판매자 정보를 들어가면 이 판매자가 지금 누적 판매 대수가 1250대고 1년에 95대, 3일에 한 대씩 판매하고 있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 19대다. 이런 게 나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아이디를 가입한 일자는 2001년도예요. 무려 이 아이디를 만든 지 22년이 된 사람이고 누적 판매 대수가 1200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업체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엔카만이 갖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엔카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논외인데 인간은 다 똑같은데 저는 모든 문제의 본질은 결국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가 불친절한 이유는 그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친절하게 할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 손님한테 친절하게 한다고 이 손님이 다시 내 물건을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택시기사는 항상 불친절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항상 새치기를 하는 차가 계속 새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새치기를 하는 운전자는 어디서 새치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무슨 우리가 지역에 어떤 무슨 축제 같은 게 있을 때 뭐 가격이 바가지라고 논란인데 그런 지역 축제가 일회성으로 있을 때 그런 곳에서 가격을 아주 싸게 막 퍼주면서 손님들한테 좋은 점수를 따봐야 그 업자 입장에서는 그런 크레딧을 쌓을 만한 동기부여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결국 모든 문제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엔카에서는 수많은 딜러들의 오래된 아이디와 판매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 중고차 딜러들이 엔카에서 더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닥신TV에서는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할 때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보고 명의 변경 횟수를 보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 생각하는 게 딜러의 성향을 제가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디가 언제 만든 건지, 판매 이력이 어떤지, 그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들의 성향이 어떤지를 보고 이 딜러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내가 사려는 그 차가 어떤 차인지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사실 딜러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사려는 그 차를 중고차 딜러도 결국 시장에서 매입한 사람이고 딜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한 행동 패턴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엔카에서 보면 항상 문제되는 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문제되는 차만 판매해요. 문제되는 차를 판매하지 않는 딜러는 문제되는 차를 판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디가 한 20년 되고 누적 판매 대수가 한 1200대 되고 3일에 한 대씩 판매하는 이런 딜러는 적어도 이 딜러가 인지하고 있는 한은 몇천 대 팔다 보면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이 딜러가 인지하고 있는 한은 진짜 이제 개판 치는 매물을 판매하진 않거든요. 제가 맨날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면서 댓글에 보면 침수차면 어떻게 해요? 침수차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거에 대꾸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대꾸를 할 가치를 못 느껴서 이제 대꾸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정상적인 제 영상을 이해를 했다면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렇게 고른 매물들은 그 안에 침수차가 없거든요. 이미 그 안엔 침수차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우리 이제 그런 정도의 확률은 우리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모든 세상은 컨티뉴스 하기 때문에 확률이라는 건 100%라는 건 없거든요. 항상 제가 이쯤에서 무슨 얘기 할 줄 알죠.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확률은 대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성능 기록부랑 보험 이력을 보고 1인 소유인 걸 보고 엔카 진단을 보고 딜러의 가입 이력, 딜러의 판매 대수, 딜러가 갖고 있는 다른 매물 이런 거를 판단해서 이 딜러의 성향을 보고 나면 그 안에 침수차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딜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딜러가 누구냐가 중요한 요소죠. 왜냐하면 이 딜러들은 그래도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속이려는 의도가 없으면 이 딜러가 골라주는 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면 우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딜러가 선의를 갖고 차량을 매입하고 그 매물을 적정 시세로 판매만 해준다면 그거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드는 딜러를 좀 추가하는 기능.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찜하는 기능이 있듯이 내가 마음에 드는 딜러를 좀 이렇게 추가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구독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차를 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차를 찜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차가 괜찮은데 이 차를 갖고 있는 딜러 누구지? 들어가서 봤더니 이 차를 갖고 있는 이 딜러의 다른 매물도 괜찮네? 내가 원하는 성향들이네? 그러면 이 딜러를 이제 구독할 수 있는 버튼이 있으면 마치 페이스북처럼 내가 구독하는 딜러의 새로운 매물들만 쭉 올려주는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전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 딜러와 실제로 거래한 사람이 이 딜러에 대해서 후기를 적을 수 있는 이 딜러에 대한 후기 게시판이 생겨야 좋습니다. 그게 생기면 딜러들은 조금 일시적으로는 괴로울 수도 있겠죠. 악평이 달리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뭐 쿠팡에서 물건을 살 때도 뭐 악플도 있지만 좋은 평이 많으면 그건 결국 좋은 평이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딜러들은 실거래자들이 달 수 있는 그런 후기 게시판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거든요. 결국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중고차 딜러들 입장에서도 이 차량을 보러 온 소비자에게 쭉 그 거래 과정까지 포함해서 좋은 후기를 받기 위해서 더 무난하게 그 거래를 성사시킬 만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딜러는 계속 그 크레딧을 더 쌓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좋은 딜러들, 이런 메이저한 딜러들이 생겨나면 결국은 차를 살 때도 이 딜러를 믿고 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엔카에서 왜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딜러 구독, 그 다음에 내가 구독한 딜러의 계속 신규 매물을 쭉 페이스북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실거래한 사람이 후기를 적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이 딜러를 만났을 때 후기가 이렇다면 큰 문제 없겠구나, 그냥 이 딜러와의 거래를 너무 부담 갖지 않고 해봐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러 중심으로 판매가 좀 이끌어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이제 결국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약간 이거는 프리미엄 시장이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택시 부활차 전문 딜러. 어떤 딜러는 그냥 택시 부활차만 거래하는 딜러인데
사실은 택시 부활차도 무조건 나쁘진 않거든요. 제 영상에 댓글을 보면 자기 택시 부활차 진짜 헐값에 샀는데 잘 타고 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택시 부활차가 좋을까요?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택시 부활차를 추천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택시 부활차를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리스크를 최대한 감소시켜서 크게 실패가 없는 안정적인 구매를 하는 게 이제 컨셉이란 말이에요. 저는 조금 비싸더라도 그래도 새 차보다는 30-40% 싸니까 그냥 그 정도 마진만 우리는 있으면 개꿀 이렇게 생각하고 차를 안정적으로 거의 새 차 같은 차를 30-40% 감가된 가격에 구입하자. 이게 내 컨셉이라면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진짜 나는 그냥 돈이 제일 중요해. 난 진짜 돈이 없고 나는 흙수저고 돈 아껴야 되고 지금 차가 필요하긴 한데 택시 부활차라도 좋아. 나는 진짜 싸야 돼.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사실 택시 부활차가 택시를 잘 돌아다니던 차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부활차도 잘 정비가 됐고 뼈대를 크게 먹지 않은 사고라면 타는데 별 문제가 없는 차들도 사실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내가 오피셜하게 추천을 못할 뿐인 거지, 택시 부활차들도 그냥 정상적인 루트에 의한 차들은 당장 쓰는데 문제 없는 차들이 있을 겁니다. A라는 딜러는 택시 부활차 전문 딜러인데, 그러니까 가격은 당연히 엄청 싸. 근데 후기 게시판을 보면 또 나쁘지가 않아. 다들 막 나 택시 부활차 이 사람한테 샀는데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지만 타는데 문제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댓글이 막 50개가 있어. 실거래가. 그러면은 이거 봐라. 나 돈 없는데 택시 부활차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딜러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엔카에 딜러 구독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 딜러의 이런 크레딧이 아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강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차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딜러의 판매 이력, 딜러의 누적 판매 대수, 이 딜러의 거래 후기 이런 게 그냥 메인에 딱딱딱 나오면 결국에는 딜러들도 더 크레딧을 쌓기 위한 동기부여가 될 거고, 시장은 좀 더 깨끗해집니다. 시장이 깨끗해지면 결국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약간 뭔가를 항상 감추는 듯이 한다면 테크노마트처럼 되겠죠.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